자, 시작할까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멀티미디어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 문제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멀티미디어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면 이제 진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게. 네, 자기 자신 대단한 거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문제풀이가 남았죠. 이게 좋은 기분이면 이제 나의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데 어느덧 진도가 끝나버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문제집 풀면서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다음 주가 쉬는 거고 그다음에 5월 그때 오면 되죠. 네, 그때 오실 때는 두 가지를 가져오시면 되세요. 이제 그 두꺼운 책은 가져오지 말고요. 두꺼운 책은 머릿속에 다 담아가지고 오시고 네, 요약집하고 문제집하고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멀티미디어. 네. 멀티미디어다라고 하면 미디어인데 멀티적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멀티다라는 거죠. 요즘엔 또 멀티미디어가 시대가 되죠. 일반 텍스트 방식은 어떠세요? 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데 여러 가지 화려한 게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 네. 어이구. 네.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텍스트는 기본이죠. 거기다가 사운드, 소리 들어가야죠. 또 이미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동영상 들어가야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럼 그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려면 어떠세요? 용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의 발달도 같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CD-롬, DVD 이런 저장 장치의 발달도 같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예.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전송을 할 때 그냥 보내기는 힘들고 압축해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에서 또 압축의 기술도 가져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멀티미디어는 우리가 개인용 PC가 80년도에 발달이 됐고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에는 5가지가 현재 들어간다고 써져 있네요.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텍스트는 어떠세요? 일반 텍스트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사운드는 이제 음악이다, 또 음성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는 이제 사진이다, 그림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이미지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볼 거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연속된 그림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속된 그림을 1초에 15장의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봤을 때 어떠세요?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 이제 공부는 안 되고 그럴 때 매 페이지마다 약간 다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한 100페이지 정도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넘기면 어떠세요?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죠. 네.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애니메이션 기법이다라는 거죠. 동영상은 촬영 자체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영화는 초당 20프레임, TV는 초당 3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가 초당 24프레임 기억해 주면 되세요.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첫 번째,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 네. 자, 첫 번째, 디지털화다. 디지털. 네, 디지털의 반대가 뭐예요? 아날로그죠. 네.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이다. 그죠? TV도 어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다 없어지고, 디지털이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쌍방향성이다. 그죠? 쌍방향성.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죠. 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줘야지 된다. 그거죠. 네, 상호작용. 네, 그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네, 비선형성이다. 그죠. 선형성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고, 이제 비선형성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게 비선형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보의 통합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통합되어서 처리가 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특징은 이제 종종 나옵니다. 멀티미디어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제 조금 뭐가 자주 나오냐면 이제 비선형성이 조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멀티미디어 매체를 전달을 하려면 이제 저장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장치. 자, 첫 번째 보면 CD-ROM이 있습니다. 네. 자, CD-ROM은 이제 우리가 CD죠? CD를 이제 저장하는 매체가 되는 거고, 이 CD 한 장에는 용량이 얼마냐면 650메가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CD가 나오기 전에는 뭐였냐면 아주 작은 플로피 디스크였죠. 자, 이런 매체 한번 써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제 써보셨다는 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아니요, 구경도 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젊은 세대인 거겠죠. 이것의 처음에 이게 저장 장치가 1.44메가였습니다.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러다가 이 CD-ROM이 650메가죠. 이 플로피 디스크 거의 600장이 CD 한 장에 들어가니까 CD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정말 좋아했겠죠. 네. 그래서 CD-ROM이라는 것은 이제 읽을 수만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CD는요, CDR이 있고요. 네, CDRW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거의가 CDR이었죠. 얘는 읽기만 가능하다. 딱 한 번만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뒤부터는 그냥 읽기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썼던 CD는 어떠세요? 또 다른 걸 저장할 수 없는 형태. 그게 CDR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니까 또 CDRW를 만들어낸 거죠. 리드와 라이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 CDI는 TV에 연결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CD-ROM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ROM에다 보통 영화 한 편,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그 정도 이제 저장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을 한 거죠. 650메가인데, 또 요즘 영화는 좀 길잖아요. 긴 것은 또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장 용량을 조금 더 늘린 게 뭐가 있냐면, DVD가 나왔다 그러죠. 예. DVD의 용량은 이제 4.7 단위가 기가로 떨어집니다. 17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메가잖아. 650메가니까 한 0.5기가 정도 되겠죠? 그것에 4.7기가니까 한 CD 10장이 DVD 아닌가요? 더 차이 나죠? 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제 일반 CD와 차이가 없지만 양면을 사용하고요. DV보다 파장이 짧은 레드 레이저, 그죠? 빨간색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블루레이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네, 블루레이 디스크. 얘는 이제 여기까지가 빨강색 레이저였잖아요. 근데 얘는 뭐겠습니까? 파랑색 레이저를 사용을 했다 해서 블루레이 디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장 용량도 자, CD에 무려 몇 배예요? 38배가 되고요. DVD에 5배, 네, DVD에 5배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복제 방지 기술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우리는 네, 그래서 복제 방지 기술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가 있죠. 네, USB는 이제
1.0, 2.0, 3.0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USB 용량 많은 것은 굉장히 이제 큰 것도 많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외장 하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외장 하드는 이제 옛날부터 나온 거고요. 이제 SSD가 있죠. 이게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하드디스크는 이제 HDD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드디스크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좀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체를 한번 무너뜨렸다, 한번 떨어뜨렸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나가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하드디스크보다는 용량은 작고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은 게 SDD가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 네 번째 줄 보면은 SSD는 하고 나왔죠. 하드디스크에 대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면 하드디스크가 이제 10에서 20ms에 비해서 SSD는 구동부가 없어가지고 0.1ms다 그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SSD가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팅이 빠릅니다. 전에 있던 노트북은 하드디스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느린 데 비해서 SSD를 장착한 것은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장 하드도 SSD로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추세지만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건 이제 점점 하드디스크는 이제 없어지면서 예, SSD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SSD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컴퓨터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게를 줄였죠. 예. 그래서 요즘에 노트북은 어떠세요? 1kg가 안 되죠. 1kg가 안 되는 무게를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본체에 보면 본체에서 본체의 크기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게 이제 SSD 장착을 해주면 그 넓은 하드디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크기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문장만 보고 우리는 뭘 찾아요? SSD를 찾으세요. 네. 다음에 이제 HMD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우리는 HMD라고 합니다. H는 이제 헤드다라는 거죠. 머리에 장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어떠세요? 뭔가 많이 보죠. 네. 자, 넘겨보고요.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였고, 이 멀티미디어를 구현을 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재생이라는 것은 뭐죠? 보기 위한 거죠. 자,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보려면 여러분이 무슨 프로그램을 띄우냐 그거예요. 네,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그다음에 릴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MP2G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저작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뭐예요? 만드는 거죠. 내가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편집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뭘로 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렉터, 슈퍼매직, 톨브, 포토팽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플래시는 이제 홈페이지나 배너 광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게 플래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기술은 이제 여러분이 나온 적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기술. 예, 스트리밍 기술은 어떤 기술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거기다 밑줄 치면 되세요. 네, 다운로드 하면서 네, 동시에 재생해 주는 거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영상을요 완전히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재생을 해주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만큼의 플레이다 그러면 이제 잘게 쪼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먼저 해서 보여줘요, 재생하고 있는 동안에 얘를 다운을 받아서 그 다음 것도 재생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용자들은 모르는 거죠. 이거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 것이 다운로드 되고 있다라는 걸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동영상을 빨리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서 재생해주는 기술을 우리는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네, 멀티미디어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네. 자, 쌍방향성이고 비선형성이고 정보에 대한 통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1번에 아날로그를 지우고 뭐라고 써야 돼요? 디지털이라고 써야죠. 네. 자, 멀티미디어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무선화, 상호작용성,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뭘 것 같습니까? 자, 무선화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무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화는 되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있죠.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죠. 손가락 누르면 이렇게 또 다른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된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꼭 무선일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뒤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세 문제 풀만 하세요. 다 푸셨나요? 자, 3번입니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멀티와 미디어에 대한 합성입니다. 네, 문자, 소리, 영상, 그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자동 매체다. 단방향성이다. 맞아요? 아니죠. 네, 쌍방향성이죠.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자, 4번에 여러 형태의 매체들이 통합되어 그랬습니다. 통합성, 역동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자, 4번입니다. 동영상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전송 처리하는 기술로 수신자에게 전송된 일부만으로도 재생 가능한 기술 하면 뭐예요? 스트리밍 기술. 동영상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술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리밍 기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답 나오는 거죠. 뭐예요? SSD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시언어나 자바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이제 하나씩 쳐다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이제 굳이 할 필요 없고, 이제 이미지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은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네,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특징은 중요합니다. 네,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비트맵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비벡터 방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엄청난 차이점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얘는 뭐냐면 비벡터 방식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삐뚤빠뚤해져요. 근데 그걸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확대를 하면 거칠어진다. 또 다른 말로는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확대된 걸 보여줬죠.
경계선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현상, S자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완전히 확대를 하면 여러분 또 디카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확대해 봤죠? 네, 확대해 보면 막 경계선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 얼굴인지 알 수 없는 형태가 되죠. 네. 자, 이런 게 바로 이것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비트맵이에요, 벡터예요? 비트맵 방식이죠. 예, 이건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다. 예,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거의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거의 다예요. 자, 여러분이 쓰는 거 제일 많이 쓴 거 뭐 있어요? JPEG를 제일 많이 쓰죠. 네, JPEG. 또 그 다음에 PNG도 쓰죠. 네, PNG. 또 GIF도 쓰죠. 네. 네, BMP는 잘 안 쓰지만 하여튼 있어요. 네. 그다음에 PCX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비트맵 방식이다 그죠. 네. 벡터 방식은 뭐냐면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전혀 거칠어지지 않아요. 확대를 아무리 해도 경계선이 아주 매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이미지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벡터 방식이 됩니다. 자, 원리는 뭐냐면 비트맵 방식은 뭐로써 이루어지는 거냐면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냐면 얘는 점을 하나하나씩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점 하나 연결, 이 점 하나 연결 이런 식으로 네, 점으로 표현한 것이고 벡터 방식은 이제 선으로 표현한 방식이에요. 내부적으로. 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어때요? 경계선이 매끄럽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AI 방식이 있는데 AI는 이제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 네, 그래픽, 일러스트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이게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이제 비트맵 방식이 되고 이렇게요. 그래픽 파일 중에서요. 네. 네, 그래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을 이제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색상 표현 방법을 보세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잠깐 했었죠. 네. 첫 번째 보면은 RGB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RGB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웹에서 사용되는 거고, 이제 또 CMY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린터 할 때 잉크 색깔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자, CMYK는 어떤 방식이냐면 인쇄용입니다. 이렇게요. 잉크가 4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RGB는 3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RGB는 레드, 그린, 블루가 됩니다. 그래서 R이 8비트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도 8비트, B도 8비트. 그러면 총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24비트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10진수 표기법이 있고 10진수는 이제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0.0.255.0 하면 RGB. 그래서 그린 색깔을 의미하는 거죠. 예, 또 16진수 표기법이 있습니다. 16진수는 00FF. 그래서 0000FF. 그러면 얘는 RGB, 블루 색깔을 의미를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RGB고요. 내부적인 원리는 어떤 거냐면 RGB는 뭐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냐면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빛은요 3가지 색깔을 더하면 무슨 색깔이 되나요? 흰색이 되는 거죠. 모두 더하면 흰색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고 빛이기 때문에 색깔을 더하면 더할수록 색깔은 어떠세요? 밝아지게 돼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흰색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무슨 혼합이라고 그런다? 가산 혼합이라고 그런다. 가산. 말뜻을 기억해 주면 되세요. 분필이죠.
됐죠? 네, 그래서 가산혼합, 네, 기억해주면 되세요. 네, CMYK는 이제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감산혼합이라고 그래요. 네,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재해보고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했다. 빨강색, 녹색, 파랑색을 혼합을 했다.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 다 섞으면 흰색이 된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라 그런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0진수로 표현하는 건 최대값 255가 되고 16진수로 표현하면 최대값 FF가 된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MYK입니다. CMYK는 이제 C는 사이안,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B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B가 나오고 이제 블루가 있죠. 예, 블루가 있고 블랙이 있죠. 두 개 다 B로 시작하죠. 그래서 블루는 우리가 B로 표시를 하고요. 블랙은 보통 K로 표시하거든요. 끝에 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CMYK 할 때 이 K가 블랙입니다. 검정색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색을 혼합하면 점점 어두운 색, 명도가 낮은 색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RGB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미지 압축이 됩니다. 자, 이미지 압축을 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GIF 압축 방식을 한번 보세요. 네, GIF 압축 방식은 뭐냐면은요. LZW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RLE 방식을 응용한 알고리즘이다. 그죠? 그럼 결론은 RLE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용량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위에 보면 A, BBBBB, AA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몇 비트 차지하는지 보이죠? 네, 그게 어떻게 줄여버리냐면 A가 1번 나왔습니다. B가 9번 나왔습니다. A가 7번 남았습니다. B가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줄여졌죠. 네, 그래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다 용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만 표현된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줘요?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는 어떠세요? 더 용량이 늘어나 버리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읽다가 LZW다, RLE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이런 방식인가 보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JPEG 압축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JPEG 압축 방식은 굉장히 압축을 시켜버려요.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왜 웹에서 JPEG 방식을 많이 쓰냐면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압축률이 높으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해상도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해상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면 본래의 색깔을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손실 압축 방법도 있고 손실 압축 기법도 있어요. 근데 무손실 압축 기법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거의 쓰지는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JPEG 하면은 일단 손실 압축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손실 압축 기법은 뭐냐면 색상이 조금 파괴되는 거죠.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SNS 상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올린 것은 그렇게 고퀄리티를 요구하지는 않죠. 그래서 JPEG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GIF는 무손실 압축 기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이 칠판만한 크기로 확대를 해가지고 인화를 하고 싶다. 그럼 JPEG를 인화를 하면 어떠세요? 해상도가 무지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들은 어떠세요?
인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떠세요? JPEG 방식을 안 쓰겠죠. 우리는 웹에서 쓰는 걸 때는 JPEG를 많이 쓰겠죠. 네,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네.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네,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RGB 컬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으로 색을 구현한다. 맞나요? 틀린가요? 왜요? RGB 맞는데요? 맞죠? 네, 자 2번 갑니다. 웹에서는 16진법 표기법을 통해서 적, 녹, 청, 순으로 코드화해서 표시한다. 맞죠?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본색으로부터 컬러를 제거하는 모델이므로 감산 모델이다. 그랬는데 가산 모델이 되는 거죠. 네. 자, 웹 표기 시 맨 앞에 샵 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시할 때요. 우리가 웹에서는 샵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게 RGB 색상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가산 혼합 방식이다. 그러면 RGB가 바로 나올 수 있죠. 네. 3번의 CMYK는 바로 감산 혼합이 되는 거죠. 가산 혼합은 RGB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벡터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를 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건 벡터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비트맵 방식이 되죠. 네. 자, GIF와 JPEG는 비트맵 방식이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가 다 비트맵일 겁니다. 상세한 색상을 표현하는 사진, 그러면 뭐예요? 비트맵이죠. 우리가 찍은 사진은 비트맵입니다. 벡터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더라도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맞죠? 자, 4번 갑니다. 비트맵과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트맵의 이미지로는 BMP, JPG, GIF가 있다. 맞죠? 네. 비트맵 이미지는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할 경우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 맞죠? 비트맵 이미지는 벡터보다 실물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맞죠? 네, 비트맵 이미지는 벡터보다 캐릭터는 어떠세요? 벡터 이미지가 표현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인쇄물 색상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죠. 네, 뭐예요? CMYK죠. 네,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감산 혼합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챕터 3에 보면은 파일 형식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미지 파일 형식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 형식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역시나 JPG와 GIF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보면 BMP가 있습니다. 네. 자, BMP는요, 전에 윈도우즈 7에서는 그림판에서 기본 파일 형식이 BMP였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그림 파일에서 기본 형식이 바뀌었어요. PCX로 바뀌었거든요. PNG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BMP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BMP는 전혀 압축을 하지 않아요. 네.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어째요? 용량이 커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BMP 하면 특징적인 것이 용량이 크다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쓰이지 않는 이미지 형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GIF가 있는데 이제 GIF는 이제 압축을 하는데 조금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딱 8비트 컬러예요. 그래서 8비트, 통째로 8비트예요. 그래서 2의 8승가지 색상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이 JPG는 24비트예요. 그래서 2의 24승가지 색깔을 쓰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2의 8승이면 얘는 얼마인 거예요? 256가지잖아요. 256가지의 색상만 표현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어때요? 제한적이죠. 그럼 GIF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배경을 투명 처리할 때 GIF를 쓰고요. 또 움직이는 배너 광고. 자, 움직이는 배너 광고에 GI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배너 광고가 많이 있죠. 그렇게 큰 이미지라든지 화려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사각형 안에서 이제 빨간색 옷 입고 한번 보여주고 한 0.5초 뒤에 파란색 옷 입고 보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GIF 방식이 되고 GIF는 압축을 하는데 무손실 압축 기법이 돼요. 그러니까 색상의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JPG 방식이 있습니다. JPG. 자, JPG는 이제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하고요. 24비트 컬러가 되는 거니까 2의 24승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손실 압축 기법입니다. 손실 압축이지만 무손실 압축 기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손실 압축 기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손실 압축이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무손실 압축 기법도 나왔지만 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도는 조금 낮습니다. 압축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반면에 용량은 이제 압축이 높기 때문에 해상도는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NG가 나왔는데요. PNG는 이제 GIF나 JPG에 비하면 역사가 조금 짧죠. 네, 그래서 나중에 나온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PNG가요. JPEG하고 비교해 본다면 네, JPEG보다는 용량이 크죠. 네, JPEG보다 일단은 용량이 이제 크고요. 용량이 크니까 어떠세요? 이것에 비한다면 해상도가 더 좋죠. 용량이 크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NG 방식을 쓰고 있고 윈도우즈에서 네, 윈도우즈의 그림판에서 이제 기본 기본 저장 형식이 됩니다. 형식이 이제 PNG로 바뀐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지금 PNG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라든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PNG를 지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기껏 내가 PNG로 작업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PNG를 못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또 다시 작업해야죠. 일반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PNG를 이제 하나 또 두 개로 저장해 놓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PNG가 JPEG보다는 이제 압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해상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3번에 한번 보면은 PNG는 JPEG와 GIF의 장점을 지니는 동시에 그랬죠. 네,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압축 효율이 높고 투명화도 가능하고 그 JPEG보다는 용량이 크다. 네, 그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고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손실 압축 기법. 그다음에 PCX도 이미지 파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JPEG에 대한 특징, PNG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는 이제 소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종류만 일단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소리 파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요. 자, WAV가 있습니다. WAV도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AU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MP3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릴 오디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거 릴 오디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오디오가 있고 미디가 있는데요. 네, 미디는 한번 보면은 미디가 이제 전자악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악기로 사람의 이제 가수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그걸 다듬는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전자악기를 대한 내용이 미디 음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보면 되는데요. 비디오에서 이제 내려가면은요. 비디오는 이제 동영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 결론은 정지된 이미지인데 그게 이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낄 때는 연속되어 있는 영상으로 느껴진다. 자, TV는 초당 30프레임,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을 사용을 한다. 프레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림 한 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네, 1초에 그림 30장을 넘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영화는 24프레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하면서라고 보여주죠. 예. 그죠? 예.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트리밍 기술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스트리밍 기술이 뭐였어요? 예,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기술이 바로 스트리밍 기술이었죠. 예, 그래서 세그멘트라는 것은 비디오의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자, 하나의 문구를 받는 즉시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실시간 비디오고 인터넷 방송은 다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디오 동영상에 관련된 이제 표준이 필요하겠죠. 네, 그 표준이 MPEG 1부터 MPEG 21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비디오 파일 포맷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의 종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소리 파일에 대한 종류가 있었죠. 네, 동영상 파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AVI가 있죠. AVI. 네. 그래서 동영상도 이제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지원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도 또 별도가 있죠. 자, 먼저 AVI라는 동영상이 있고요. 또 MOV라는 이제 동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PEG라는 이제 동영상이 있고 ASF라는 동영상이 있고 DIVX라는 이제 동영상이 있고 이렇게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걸 많이 쓰세요? 네, 그죠? AVI 많이 쓰고 있고 MPEG 많이 쓰고 있죠. 네, WMV 방식도 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AVI는 윈도우즈의 표준 동영상 파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MPEG는 이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MPG 할 때 가운데 E자가 들어간 게 압축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레임과 파일 용량을 보세요. 네, 비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미지 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프레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비디오 용량을 계산을 해보자 그거죠.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가 뭐겠습니까? 현재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이즈가 되죠. 네, 그거를 픽셀당 비트 수, 하나의 픽셀에 몇 비트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프레임 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초 동안 재생할 것인지 그걸 다 곱하면 비디오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유일한 계산 문제 그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굳이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다 곱해주면 됩니다. 가로 사이즈 곱하기 세로 사이즈 곱하기 픽셀당 비트 수 네, 곱하기 프레임 수 곱하기 몇 초 이렇게요. 네, 그래 이제 MPEG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MPEG에 대한 것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그걸 안내를 해준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MPEG 1부터 MPEG 21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여기는 쉬었다가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쉬는 시간에 한번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